지난주 화요일 오전 67세 김태우 씨는 은행 통장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해 150만 원이 늘어 있었습니다. 연금도 아니고 이자도 아니었습니다. 김태우 씨가 직접 번 돈이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어디서 이런 돈이 생겼느냐고, 혹시 위험한 일에 손댄 건 아니냐고 걱정스럽게 말입니다. 김태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집에서 컴퓨터만 켜면 되는 일이라고, 아무 위험도 없다고 말입니다. 사실 김태우 씨는 6개월 전만 해도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은퇴 후 부동산에 투자했던 돈이 묶여 있었고 집값은 떨어지고 있었으며 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면 모두들 같은 말을 했습니다. 부동산은 끝났다고, 이제 돈 벌 방법이 없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김태우 씨는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았고 새로운 길을 찾았으며 지금은 매달 안정적인 수입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에서 편안하게 말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동산이 답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집값이 오르기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건 아니십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의 노후 수입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첫 번째 장, 부동산 신화의 종말. 63세의 박정수 씨는 평생 부동산만 믿고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월급을 모아 땅을 샀고 아파트를 샀으며 상가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옳았습니다. 사는 족족 가격이 올랐고 팔 때마다 이익이 났습니다. 은퇴할 때쯤 박정수 씨는 여러 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것들만 잘 관리하면 노후는 걱정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 믿었고 월세 수입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았고 오히려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주던 세입자는 나갔고 새 세입자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관리비와 세금은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박정수 씨는 당황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부동산이 더 이상 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팔자니 손해가 나고 그렇다고 계속 가지고 있자니 부담스러웠습니다. 마이크로 후킹. 그러던 어느 날 박정수 씨는 경로당에서 김태우 씨를 만났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친구는 얼굴에 활기가 넘쳤습니다. 박정수 씨가 물었습니다. 요즘 뭐 좋은 일 있느냐고, 복권이라도 당첨됐느냐고 말입니다. 김태우 씨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복권보다 나은 걸 찾았다고, 매달 안정적으로 돈이 들어온다고 말입니다. 박정수 씨는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대체 무슨 방법이냐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김태우 씨가 말한 방법은 의외였습니다. 부동산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위험한 투자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온라인 강의였습니다. 두 번째 장, 지식이 돈이 되는 시대. 65세의 이순자 할머니는 평생 한복을 만들어 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에게 배웠고 결혼 후에는 동네 사람들의 한복을 지어주며 살았습니다. 손재주가 뛰어났고 솜씨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한복 만드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눈도 침침해지고 손도 떨렸으며 무엇보다 한복을 탔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갈고 닦은 기술이 이제 쓸모없게 됐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러던 중 손녀가 제안을 했습니다. 할머니의 한복 만드는 기술을 온라인으로 가르쳐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말입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전통 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복 만들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반신반의했습니다. 자신 같은 노인이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녀의 도움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서 한복 만드는 과정을 설명했고 손녀가 그것을 영상으로 만들어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반응은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만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강의를 신청했습니다. 한 달 후에는 500명이 넘었고 석 달이 지나자 1000명을 돌파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매달 강의 수입으로 200만 원 이상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갈등의 시작. 하지만 모든 사람이 이순자 할머니처럼 특별한 기술을 가진 건 아닙니다. 68세의 정명희 씨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특별한 재주도 없었고 남들에게 가르칠 만한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명희 씨는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부러웠지만 자신은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복도 못 만들고 그림도 못 그리며 악기도 못 다룬다고 말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명희 씨에게도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6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자녀를 키운 경험이었고 집안을 꾸려온 노하우였으며 세월을 견뎌온 힘이었습니다. 즉각적인 반응. 어느 날 정명희 씨는 젊은 며느리에게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며느리가 육아로 힘들어하며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아기 키우는 법을 모른다고, 인터넷에 물어봐도 답이 제각각이라고 말입니다. 정명희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젊은 세대에게는 필요한 정보라는 걸 말입니다. 아기 재우는 법, 이유식 만드는 법, 아이 달래는 법, 이런 것들이 모두 가치 있는 지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정명희 씨는 용기를 냈습니다.
손녀의 도움으로 육아 경험을 나누는 온라인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의 젊은 엄마들이 모였습니다. 정명희 씨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고 젊은 엄마들은 감사해했습니다. 입소문이 났습니다. 한 달 후에는 100명이 넘는 회원이 모였고 정명희 씨는 유료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한 명당 10,000원씩이만 받았지만 100명이면 100만 원이었습니다. 정명희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평범한 경험이 돈이 들 줄은 몰랐습니다. 세 번째 장, 취미가 수입이 되는 마법. 70세의 최동수 씨는 평생 낚시를 좋아했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주말이면 강으로 바다로 낚시를 다녔습니다. 은퇴 후에는 더 자주 나갔고 낚시 기술도 수준급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최동수 씨에게 자주 물었습니다. 어디가 포인트냐고, 어떤 미끼를 써야 하냐고, 언제 가는 게 좋으냐고 말입니다. 최동수 씨는 친절하게 알려줬고 사람들은 감사해했습니다. 어느 날 낚시터에서 만난 젊은이가 제안을 했습니다. 낚시 강습을 해주면 돈을 내겠다고. 자신 같은 초보자들이 많다니 강의를 해보는 게 어떠냐고 말입니다. 최동수 씨는 놀랐습니다. 취미로 하던 낚시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볼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주말마다 낚시터에서 초보자들을 모아 강습을 시작했습니다. 한 번에 5명씩 한 명당 5만 원씩 받았습니다. 한 달에 4번만 해도 100만 원이었습니다. 게다가 낚시를 하면서 돈을 버니 일석이조였습니다. 최동수 씨는 행복했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수입까지 생기다니 이보다 좋을 수 없었습니다. 네 번째 장, 경험이 컨텐츠가 되는 세상. 62세의 한미란 씨는 평생 여행을 다녔습니다. 젊었을 때는 국내 여행을, 중년에는 해외여행을, 은퇴 후에는 더 멀리, 더 자주 다녔습니다. 수첩에는 여행 기록이 빼곡했고 사진첩에는 추억이 가득했습니다.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의 여행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려보라고. 사진도 예쁘고 이야기도 재미있으니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한미란 씨는 처음에는 부끄러웠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했습니다. 첫 글을 올렸을 때는 조회수가 10개도 안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글을 올렸습니다. 한 달, 2달, 석 달이 지나자 조회수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매일 1,000명 이상이 블로그를 방문했습니다. 그러자 광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행사에서 협찬을 제안했고 숙박업체에서 무료 숙박을 제공했습니다. 한미란 씨는 그 경험을 블로그에 올렸고 광고 수입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한미란 씨는 매달 2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블로그 광고 수입과 협찬 그리고 여행 가이드 일까지 맡으면서 말입니다. 한미란 씨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취미로 다니던 여행이 직업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5번째 장, 작은 시작의 힘. 66세의 윤석진 씨는 컴퓨터를 잘 몰랐습니다. 스마트폰도 겨우 전화와 문자만 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의 성공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동했습니다. 자신도 뭔가 해보고 싶었습니다. 윤석진 씨는 손자에게 부탁했습니다. 컴퓨터를 가르쳐달라고, 블로그를 만드는 법을 알려달라고 말입니다. 손자는 기꺼이 도와줬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타이핑하는 법부터 사진 올리는 법까지 천천히 가르쳐줬습니다. 윤석진 씨는 정원 가꾸기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취미로 해온 일이었고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처음에는 하루에 1명도 방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정원 사진을 찍고 식물 키우는 팁을 올렸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하루 방문자가 100명을 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윤석진 씨의 블로그는 하루 1,000명 이상이 방문하는 인기 블로그가 되었습니다. 광고 수입은 한 달에 80만 원 정도입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윤석진 씨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컴퓨터도 못하던 자신이 이런 일을 해낸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클라이맥스, 함께 성장하는 시니어들. 김태우 씨와 박정수 씨, 이순자 할머니, 정명희 씨, 최동수 씨, 한미란 씨, 윤석진 씨. 이들은 모두 같은 경로당에서 만나 서로의 경험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할 수 있는 일이 많다는 것을, 새로운 시작이 두렵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도왔습니다. 컴퓨터를 못하는 사람에게는 컴퓨터를 가르쳐줬고 글쓰기를 어려워하는 사람에게는 글쓰기를 도와줬습니다. 영상 촬영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촬영을 도와줬고 편집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편집을 가르쳐줬습니다. 그 결과 경로당 회원 20명 중 15명이 각자의 방법으로 부수입을 만들어냈습니다. 금액은 각자 달랐지만 중요한 건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했다는 것, 성공했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장애물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했다는 것이었습니다. 6번째 장,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기. 물론 모두가 처음부터 성공한 건 아닙니다. 69세의 송기철 씨는 3번이나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는 블로그였는데 석 달 만에 포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온라인 강의였는데 수강생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는 유튜브였는데 영상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송기철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도전으로 중고물품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는 쓰지 않는 물건들을 온라인에 올려 팔았고 동네 사람들의 물건도 대신 팔아줬습니다.
수수료를 받았고 한 달에 5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겼습니다. 송기철 씨는 말합니다.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라고,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게 된다고 말입니다. 중요한 건 시도하는 것이고 배우는 것이며 다시 일어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7번째 장, 디지털 시대에 적응. 많은 시니어들이 디지털을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달랐습니다. 어렵더라도 배우려고 했고 모르면 물어봤고 실수해도 다시 도전했습니다. 64세의 김순옥 할머니는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는데 석 달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자에게 수십 번을 물어가며 배웠고 메모지에 하나하나 적어가며 익혔습니다. 이제 김순옥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사진도 찍고 편집도 하며 인스타그램에 올리기까지 합니다. 자신이 만든 음식 사진을 올리는데 팔로워가 5,000명이 넘습니다. 광고 제안도 들어오고 한 달에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생깁니다. 김순옥 할머니는 말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배우려는 의지만 있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